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방산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계엄, 휴전, 머스크 이런 건 가짜 악재다라고 합니다. K방산은 이길 주도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런 뉴스죠. 정치와 팬더멘털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전쟁은 종식될 수 없다. 계엄도 일시적이다. K방사는 다른 섹터 대비해 갖고 비교 우위가 높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수부진 속에 맞닥뜨린 탄핵정부, 그 다음에 고환율, 악재, 그 다음에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쟁 등 불확실성 요인도 도사리고 있는 시점이었죠. 야, 정말로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방산주에도 다시 불이 붙을 거야 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계엄 사태로 인해서 또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종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끌어내리는 진짜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냉탕 온탕 다 경험을 했고요. 수출 호조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후보였던 지난 7월 야외 유세 중에 피격이 되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죠. 물론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이라든지 중동도 전쟁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들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긴 했죠. 일단은 휴전, 종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번지면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거야, 무기 더 못 팔 거야, 이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일단은 정확한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방산은요, 무기는요, 계속해서 수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F-35 관련해갖고 뭐 비싸고 복잡하고 뭐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하면서 아직도 멍청한 애들이 유인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론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드론과 무인도 방산 쪽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들도 무기 싣고 다니는 거면 방산이니까. 일단은 뭐 돌발 계엄, 탄핵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방산 기업들은 정부 간의 거래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대외 신뢰도, 신인도죠. 그쪽에 대한 정치 리스크에 좀 민감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꼭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원전, 우리나라 뭐 방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만큼 방산에 대해서 뭔가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다 팔아다 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수주 성적은 좋고요. 비슷한 입지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국가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요, 미국 유럽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은 유럽은 자국 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다 마련을 해야 돼요. 러시아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방산주 글로벌 내 입지가 굳건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체계, 대량 생산 능력이라든지 가격, 즉 가성비겠죠. 굉장히 좋아요. 경쟁력은 다른 국가 대비 위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쫄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저점의 라인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이 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겠다, 이 파란색 선까지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라인에서 2분의 1 정도는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뭐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뭐 정치 리스크라든지 뭐 국내외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뭐 2024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막 그렇게 폭망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지수는 폭망을 했죠.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러나 2025년도에는 이 자존심을 조금 회복해 줄 거다. 그것도 빠르고 강하게 라고 생각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갔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허브경제TV 여러분들이 2025년 12월 30날 뭐예요? 딱 1년 있다가 오늘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허브경제TV랑 손잡고 같이 하기 잘했다. 다행이다. 그런 만족감을 들 수 있도록 저희 허브경제TV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버겁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